접대비 가보겠습니다. 세무회계인데 64페이지부터 가볼게요. 이 접대비는 다른 비용하고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예요. 그래서 사업 관련성이 있는 거고 지출의 상대방은 접대비는 특정인인 거죠. 광고 선전비도 사업 관련성은 있지만 불특정 다수고 광고 선전비는 전액 인정되고 접대비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한도 내에서 인정이 돼요. 기부금은 사업 관련성이 없으니까 원래는 송금 인정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법에 정한 기부금이라면 한도 내에서 송금이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순서가 보통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풀 때 첫 번째 접대비 해당액을 잘 뽑아내야 돼요. 해당액을. 그러면서 직부인으로 먼저 부인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 액을 뽑아요. 이 해당액은 보통 손익계산서에서 출발해요. 손익계산서상의 접대비에서. 그렇죠? 세무조사하면 손익계산서에 있는 접대비는 보지도 않아요. 어차피 다 처리된 거잖아. 복리후생비나 다른 계정에 있는 것 중에 접대비 뽑아낸다고요. 그럼 이해하시겠죠? 근데 아주 이제 수준 높은 조사관님은 여기에 있는 것도 보죠. 개인적 사용이 있는지. 아예 처음부터 상여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여기 직부인이 될 테고. 그렇죠? 두 번째가 크게 보면 한도액을 계산한다면 한도. 한도액을 계산할 때도 첫 번째 할 일이 뭐예요? 수익금액을 계산하는 수익금액. 그런 다음에 한도액을 계산하시면 돼요. 수익금액도 보통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해. 일반 매출 있죠? 그리고 특수관계 매출.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도초과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맞춰서 자료를 정리해가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실수 없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실수를 안 하는 거야.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정리를 잘하는 거야. 정리를. 그렇죠? 이게 덤벙덤벙하면 실수가 많은 거예요. 성격이 약간 문제도 있는 거죠. 각기 장단점이 있어. 저는 이제 청소 이런 거 잘 못해요. 깨끗한 거하고 거리가 멀어요. 저 같은 성격이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보통 그래, 보통. 근데 속도는 되게 빨라요. 그렇죠? 근데 또 실수 안 하는 사람 속도는 되게 늦어요. 근데 시간 안에 못 풀죠. 자기 타입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친구는 전자야, 후자야? 삼자야? 삼자? 보면 나도 일을 시켜보면 바로바로 하는 애들이 있어. 바로바로. 근데 늘 틀려. 보면은 그냥 얘기하자마자 튀어나와. 근데 그게 장점이 대신에 단점이 있어. 그럼 두 개를 조합한 거는 세팅을 잘 해놓는 거야. 세팅.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어가면서 문제지에서 지어가면서 여기다가 잘 넣는 게 중요해. 이게 1분 더 걸리는 것 같아도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도 실수 없는 게 중요하죠. 맞추는 게 중요할 거 아니야. 맞추는 게.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접대비에 포함되는 금액 있죠. 손익계산서에 있는 거 말고도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첫 번째가 직원이 조직한 법인인 조합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법인이 아니면 전액 손금 인정되고. 그러면 손익계산서에서 출발해서 그 금액이 있으면 더해 놓으라는 말이야. 두 번째,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회계 처리가 처음부터 접대비로 되어 있으면 더할 게 없는 거고. 그게 무슨 세금가, 공가 이런 거로 있으면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이 손익계산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이게 다 똑같은 게 어차피 법인세법은 간접법으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포함되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현금흐름표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회계에서 치면 그 사람들은 뭐가 안 되는 거냐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구분이.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거든. 이게 영업활동인지 투자활동인지 재무활동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단기 손익에 포함이 돼 있잖아. 근데 거기서 출발을 했잖아. 근데 이게 영업활동이 아니면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목적지는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출발해. 그러니까 출발지를 잊어버리고 이것만 막 보면 어떻게 돼? 조정이 잘못되는 거지. 가는 방향은 정해져 있지만. 법인세도 다 마찬가지. 원래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걸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세 번째,
사업상 징이면 회사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스스로 부담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 부가가치세도 접대비에 해당되는 거죠. 네 번째, 채권의 임의 포기, 거래관계 개선 목적을. 그래서 채권을 포기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대손으로 인정해줘요.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 그러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의 채권이라면 접대비, 거래처 채권이 아니라면 기부금 이렇게 처리를 하겠죠. 세 번째, 접대비에서 제외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첫 번째, 주주, 출자자, 임원 또는 직원이 부담할 성질의 접대비를 회사가 지출했다, 법인이 지출했다라고 하면 이건 아예 접대비가 아니고 처음부터 부인하면 돼요. 그래서 해당 비용은 업무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 무관경비이고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분하시면 될 거고, 법인이 판매 장려금, 판매 수당 판매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 부대 비용이 됩니다. 오른쪽에 이제 순서 소득 처분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주주 등이 부담할 비용이에요. 주주 등이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부담했다. 그러면 접대비 계정에 있다 하더라도 송금불산입하고 상여 배당 처분을 하시면 돼요. 접대비 해당액에선 마이너스 해놓고 동시에 진행하면 되겠죠. 증명서류 불비라고 돼 있죠. 이건 아예 아무런 증빙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3만 원 초과 여부 이런 거 아무 관계없이 무조건 송금불산입해요. 그러니까 이건 영수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중에 일해보면 많다는 걸 알게 돼. 사장님 성향에 따라 많다는 걸 알게 돼.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어. 어쨌든 간에 막 계좌이체를 해. 계좌이체를. 이러면서 얘기하네. 어쨌든 계좌이체라고 막 술집 같은 데다 막 계좌이체 한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nothing. 그러면 요거죠. 상여 처분하시면 돼요. 두 번째, 법적 증명서류 미수치. 적격 증빙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건당 3만 원으로 개정돼서 3만 원 기준이에요. 경조사비는 20만 원. 기타 사유출 하시면 돼요. 의미 이해하셨죠? 경조사비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화한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경조사비야 실제로는. 화한 보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번째, 접대비 한도 초과액으로 마지막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죄송합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내가 못 봤어요. 미안해. 3만 원, 3만 원. 건당 금액은 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기준입니다. 신용카드 등을 사용했지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신용카드 매출점표, 이게 위장 가맹점이라고 해요.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소득처분은 기타 사회 유출이 돼요. 자, 적격 증명서류. 자, 옆에다 써보세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법적 증명서류. 그러니까 적격 증명은 법적 증명서류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건 요구하지 않는 거야.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2차에서 좀 나오는 편이고,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이 되겠죠. 제품과 관련한 현물 접대비 있죠. 사온 것도 아니라는 거지. 적격 증명이 있을 수가 없죠. 내가 만든 거니까. 얘는 적격 증명 없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3만 원 넘더라도. 두 번째, 채권 포기도 증명은 없겠죠. 적격 증명이 있을 수가 없지. 신용카드 쓰고 세금 계산서 받고 이런 게 없겠지. 적격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국외지역 뭐 이런 게 있죠. 해외에서 썼는데 해외에서 카드를 안 받는 나라도 있을 거 아니야. 많지는 않아도. 그죠? 네, 나 일본 얘기 해줬나? 일본 얘기? 아주 옛날에 일본에 형들하고 같이 일을 하러 갔었는데 저녁에 도쿄에서 술을 먹었어. 호텔방에서. 좀 좋은 호텔에서 막 가는데 거기 맥주 파먹잖아. 근데 내가 막내였어. 나보고 술 사오라는 거야. 근데 30대 중반이었으니까. 알았어요, 형. 술이 좀 취했어. 편의점을 갔어요. 편의점에서 술을 이빨에 담았어. 그때 카드를 냈더니 이러는 거야. 지금은 반지 모르겠는데 막 이러더라고. 카드를 냈는데, 그래서 나는 혼자, 나이 때문에 그런가? 그러면서 신분증을 꺼내서, 나 이거 신분증 나이 봐라, 나이 혼자 이질하고 있었어. 근데 걔는 얘기가 카드를 안 받는다는 얘기더구만요. 일부러 안 받더라고, 그 당시에. 지금은 받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카드를 안 받더라고, 편의점에서. 크레딧 카드. 이거 모르나? 플라스틱.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이러는 거야, 걔가 모르니까. 그래서 난 자연스럽게 신분증을 딱 꺼내가지고, 나 나이 먹었다. 혼자 지라는 거죠. 혼자. 그랬더니 카드 안 된다고. 그런 나라도 있잖아. 아프리카 뭐 이런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 일하러 갔을 때. 어쨌든 그런 데는 인정해주겠다 이거지. 국외죠.
네 번째, 농어민, 법인 제외하고 로부터 직접 구입한 접대용 재화 구입비용. 이건 송금증만 있으면 돼. 실무에서도 송금증. 그래서 저도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요즘은 명절 때 마켓컬리 뭐 이런 데서 사서 보내는데 이게 제주도에 내가 아는 수산물 판매장이 있어. 거기서 이제 아니면 한라봉 같은 거 보내거나 이제 갈치 같은 거 사서 보내거든요. 그러면 거기 장사하시는 분 있잖아요. 직접 하거든. 농어민이야 진짜. 어부 뭐 이렇게 농장. 그럼 입금해 준다고 입금. 그죠? 접대비 경비 처리할 수가 없잖아. 괜찮은 거지. 농어민 직접. 한도액. 자, 1200, 3600. 작년에 코로나 그거였죠? 근데 올해 그거 없어요. 작년까지만 법이 조특법에서 인정되는 거야. 코로나 없고. 그래서 일반 수익 금액 곱하기 적용률. 특수관계는 10%만 적용하죠.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지 뭐 어쩔 수 없지. 0.3, 0.2, 0.03%. 그런데 일반 수익 금액과 특수관계인 매출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 수익 금액 적용률부터 적용하는 거야. 200억이다. 근데 일반 매출이 120억이다. 일반 매출 먼저 120억 깔고 뒤에 80억 까는 거예요. 넘겨요. 그럼 매출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매출이야.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매출. 그래서 애누리 할인은 같이 차감하는 거예요. 사업상 증여를 매출로 처리한 것은 수익금액 차감. 즉 현물 접대비가 있을 때 주의하셔야 돼요. 회계 처리 제시된 게 매출액이 있어. 그럼 기업 회계 기준상 현물 접대는 매출액이 아니야. 이해하시겠죠? 매출액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야. 제품을 없애고 그냥 타계정 대체로 처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재고를 없애는 거지. 그걸 매출 잡고 매출원가 따로 잡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회계 처리가 매출로 되어 있으면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중단사업 매출. 회계학에서 배우죠? 중단사업 매출. 그죠? 그것도 안 배워? 그거는 배워? 중단사업 매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회사가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을 적을 때 중단사업 매출 안 적는 거 아니야. 그죠? 올해 A사업부, B사업부가 있는데 이사회 결의를 이제 안 하기로 했으면 얘가 150억, 50억 있으면 여기다가 150억만 적는 거 아니야. 그렇죠? 50억 얘는 네팅 쳐서 여기 계속사업 영업이 있고 중단사업 영업이 이렇게 있는 거죠. 딱 있는 거죠. 그렇죠? 질문 한번 해볼까 우리? 졸릴 때 됐으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그렇지. 비교하는 거 비교. 그래서 내년에 이게 A사업부밖에 없는데 또 매출 한 160억 나와. 근데 이거 만약에 200억 적으면 사람들 매출이 줄었네. 깜짝 놀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매출액이 없단 말이야.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 계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R집으로 숨겨져 있는 거지. 쑥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 따로 풀어준다는 얘기죠. R집 풀어준다는 얘기야. 두 번째, 반제품 부산물 작업 폐기물도 회계 기준상 매출액이 안 드러나. 하지만 포함해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고입비줄, 반제품 부산물 작업 폐기물 다. 반제품이 뭔지, 부산물이 뭔지, 작업 폐기물이 뭔지는 알죠? 반제품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팔 수 있고, 그렇지? 아니면 추가 가공해서 팔 수 있는 게 반제품이잖아. 제공품은 현재 상태에서 추가 가공 없이 팔 수 없죠. 부산물은 뭐야? 부산물은 뭐 나오는 거? 뭐가 나와? 작업 폐기물도 그런데? 뭐라고? 팔 수 없는 거가 작업 폐기물이야? 여기 매출액이 포함된다는데? 스크랩 작업 폐기물도 팔아. 동 같은 거 있잖아. 구리 동 같은 거 쓰면 동그라미 얘기하잖아. 동그라미로 얘를 팔면 옆에 스크랩이 남잖아. 그거 판다고. 그게 세무조사할 때 되게 많이 보는 거야. 예, 알아. 이쪽 업종의 스크랩 비율을 알아. 그래서 매출이 100이잖아. 그럼 한 2%가 스크랩이 나오잖아. 그럼 고물상에 판다고. 그럼 그 돈을 받는데 세금 계산서 안 끊고 비자금으로 많이 쓰거든. 그러면 스크랩률이 있으니까 수율 때리고 해가지고 이거 돈 어디 갔냐면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럼 끝까지 모른다. 우리 버렸다 이런다고. 뭘 버려? 다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 뭐 그런 거 잡고 그래. 어쨌든 작업 폐기물, 부산물. 이 부산물하고 작업 폐기물은 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거 내가 설명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이 프로덕트라고 하는 건데 주산물, 부산물 이렇게 구분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 부산물이라는 건 제품으로 효용이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작업 폐기물은 제품으로서 효용이 전혀 없는 거야. 그런데 어디다가 원부자재 팔 수 있는 거지. 동, 스크랩 뭐 이런 거 나오는 거라 보시면 돼. 우리 친구 말대로 그냥 폐기물 그냥 버리는 것도 있지만 팔아먹는 것도 있는 거지. 동그라미 3번 중요하죠. 부동산 임대업의 부동산 임대 수익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것도 포함을 하는 거야. 즉 우리 회사 업종에 부동산 임대업이 있으면 얘도 포함해. 그래서 문제 맨 위에 업종이 나온다고요. 제조업, 건설업 및 부동산 임대업. 이러면 얘도 포함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근데 업종, 이 주된 업종이 안 나오면 영업 외야. 회계 기준이 그래요. 회계 기준이.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회계 기준에 따라 쫓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의 업에 부동산 임대업이 있어야 돼. 문제 제시된 자료에. 네 번째. 간주 공급 있죠? 얘는 부가가치세법상 나오는 거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매출액이 아니고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있죠. 회계 기준이니까 세법상의 금액과 다르죠. 그래도 회계 기준 쫓아가는 거지.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돼서 매출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회계상 매출액은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여섯 번째. 기업 회계 기준과 법인세법상의 손익 귀속 시기가 다를 수 있죠. 그래도 기업 회계 기준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손익 귀속 시기 차이 세무 조정을 하더라도 접대비 매출, 즉 접대비 수익 금액, 한도 계산할 때 필요한 수익 금액에는 영향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문화 접대비. 그래서 내국인이 문화 접대비가 있으면 접대비 한도에 계산할 때 일반 한도를 다 계산해. 여기 보시면 이 한도액 있죠? 한도액. 일반 한도를 계산하고 문화 접대비가 있으면 문화 접대비액과 일반 한도액의 20% 내에서 추가 송금 인정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공식을 보시면 일반 접대비 한도액에 문화 접대비 지출액과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문화 접대비 내용은 뭐냐? 아, 이게 일할 때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공연을 거래처랑 같이 갑니까? 아, 없죠. 거래처 영업사원이 있는데 같이 내가 남자야. 근데 여기 영업사원 저쪽 여자분인데 같이 공연 볼게요. 공연 보시죠. 이건 작업이죠. 이건 아니에요. 같은 남자면. 아니, 성소수자도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이건 좀 그렇지. 안 해. 전시회 박물관 입장권. 박물관을 같이 가. 체육활동 관람권 구입비 이런 게 문화래요. 비디오물, 음반, 연산물, 관행물 뭐 이런 거 있네.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지난번에 한번 나온 게 이거야. 밑줄거요. 100만 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 구입. 이것도 미술품 시장에 활성화지. 우리나라 세법에서 미술품이 얼마나 많은 특례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자, 어마어마한 거야. 서화 골정품부터 시작해서 이쪽 바닥은 모두 만들어내. 증정용 미술품 구입.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 특례 적용 있죠. 한번 나왔죠. 일반 접대비 한도액 있죠. 자, 거기 밑줄 그어볼게요. 문화 접대비 한도액 포함 50%를 한도로 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 공식을 볼게요. 일반 접대비 한도액 A죠. A의 50% 더하기 미니멈 문화 접대비하고 미안한데 그 더하기가 아니라 콤마 고 A 곱하기 20%. 이해하셨죠? 더하기 아니라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도를. 일반 접대비 한도액 있죠? 거기 50% 하시고 문화 접대비 있죠? 문화 접대비. 그거 이게 조특법에 별도 규정이 있어요. 조특법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